오랜만에 우리 영상으로 여러분들과 다시 인사하게 됐는데요. 자, 오늘은 HSK에서 올라갈 수 없는 가장 높은 단계까지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는 6급 단계에 오신 여러분들과 함께 6급 시험은 도대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앞으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가에 관해서 간략하게 우리 오리엔테이션으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보시게 되면요, HSK 6급에 관한 소개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잘 안 보이시는 분들 뭐 상관없으세요. 우리 밑에 따로 제가 파일로라든지 아니면 뭐 첨부해서 따로 올려두도록 할 테니까 그 부분 참고해 주시고요. 제가 지난번 5급 오리엔테이션 때도 말씀드렸는데 HSK 시험은 성적이 상대평가룰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쉬운 문제는 예상보다 배점이 낮겠죠. 반대로 조금 어려워하는 문제들은 배점이 높을 수밖에 없는 게 이 상대평가의 특징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듣기 독해 작문 중에 어떤 게 어려우신가요? 아니면 독해에서는 1부분, 2부분이 어려우신가요? 자, 3, 4부분은 할만하시고요. 사람들마다 다 상황이 다르실 텐데 일단 모든 문제 통계를 내봐야 알 수 있는 결과이기 때문에 어쨌거나 상대평가가 적용이 되어진다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시험 소개 구성 및 배분은 화면에 나와 있는데 아마 이 부분은 이미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교재나 아니면 다른 자료를 통해서 한 번쯤은 보셨을 거라 생각이 되고요. 아직까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뭐 여기 있는 내용을 보셔도 되고요. 아니면 카페 밑에 나와 있는 구성 요소들을 다시 한번 봐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HSK 6급 시험을 풀 때 우리가 준비를 하게 될 때 어떤 부분을 조심을 하셔야 되는지, 또 내가 문제를 풀 때 또 어디에 조금 신경을 써서 풀어야 되는지, 어떤 게 배점이 좀 높고 어떤 게 조금 낮을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듣기인데요. 외국어 시험이다 보니까 듣기는 절대 빠질 수가 없겠죠. 자, HSK 6급 듣기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뭐 짧은 듣기, 인터뷰, 그 다음에 짧은 듣기와 인터뷰의 중간쯤 되는 길이죠. 역시 뭐 중국에 관한 뭐 소개라든지 이야기 등등이 나올 수 있는 제 3부분 장문 듣기도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첫째 비상식 비논리적인 내용은 절대로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HSK라는 시험은 중국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일본, 미주 대륙, 유럽을 넘어 아프리카 모든 국가에서 치러지고 있어요. 이념을 넘어서 치러지는 시험이기 때문에 세계 모든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 정답입니다. 비논리적이고 비상식적이고 비객관적인 내용은 답이 될 수 없는 거죠. 한 가지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우리 건강에 관한 내용도 시험에서 많이 다루고 있죠. 그러면 사람은 하루에 물을 얼마나 마셔야 건강해질까요? 그럼 거기에 대한 의학 상식이 쭉 나온단 말이죠. 근데 보기를 ABCD를 내가 읽어봤는데 목이 마르지 않으면 물을 마실 필요가 없다. 不可就不用喝水 이런 말이 있다. 이건 볼 필요도 없는 거죠. 그런 것들은 비상식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절대 답이 될 수 없는 것들입니다. 둘째, 보기를 미리 읽는 습관을 기르자. 이건 선택이 아니라 필수예요, 여러분. 보기를 미리 읽어 두셔야만 듣기에 그만큼의 여유가 생기는 겁니다. 때로는 어려운 문제, 헷갈리는 문제를 조금은 내려둘 수도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한 문제, 두 문제를 포기하는 게 전체를 끌려가는 것보다는 훨씬 더 나은 선택인 건 뭐 여러분들 당연히 아실 거니까, 자, 보기를 대신 미리 읽어봐 두는 건 듣기의 기본이다. 그래서 듣기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이렇게 1번 들어가기 전까지 여유 시간 있죠. 그때 최대한 많은 문제를 봐 두셔야 되는 거 꼭 잊지 마시고요. 세 번째, 인터뷰와 장문 듣기 지문 길이에 속지 말라. 자, 지문이 길어지게 되면은 내가 모르는 단어, 모르는 표현은 무조건 많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겠죠? 시험 치고 있는데 내가 만약에 시험장에 지금 앉아 있다고 가정을 해보죠, 여러분. 그런데 듣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우리는 시험 준비를 많이 하면 할수록 더 떨리겠죠. 그죠? 시험 준비를 하지 않으면 하나도 안 떨립니다. 준비를 하면 할수록 많이 떨립니다. 근데 시험장은 다 대부분 우리가 낯선 곳입니다. 그죠? 낯선 곳에 가서 시험 치면 긴장이 되죠. 또 어떤 느낌도 드네요. 뭐 다들 뭐 잘하는 것 같고 나만 못하는 것 같고, 이런 느낌은 누구나 다 듭니다.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얼마나 집중력을 유지하느냐, 이게 가장 포인트인데, 자, 듣기, 장문 듣기 2부분, 3부분은 대다수의 정답이, 특히 인터뷰, 대다수의 정답은 순차적으로 나옵니다. 물론 간혹 아주 고득점자를 가려내기 위해서 5문제 중에 1문제 정도는 막 본문 전체를 물어보는 경우도 있는데 대체로 순차적으로 나오고, 보기만 미리 읽어 보아도 이 부분이 정답에 관한 부분이겠다, 우리가 들으면서 어느 정도는 감을 잡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터뷰와 장문 듣기 지문은 절대 지문 길이에 속지 말고요. 끝까지 집중력만 유지하시면 충분히 고득점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6급 듣기 강의를 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번에는 독해입니다. 자, 독해는 크게 4가지의 파트로 나뉘어져 있는데 어떤 게 가장 어렵습니까, 여러분? 뭐 여기저기서 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기도 하고. 독해 제1부분입니다. 그죠? 자, 독해 제1부분은 A, B, C, D 4개의 문장 중 어법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는 녀석을 하나 찾으라 아닙니까? 그죠? 예, 찾으라니까 다행이에요. 찾아서 바로 고치라라고 하면 정말 절망적인데 찾으라고만 하니까. 그런데 자, 중국어는 기본 구조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 구조, 중국어 어순, 기본 구조에 관한 오리엔테이션 여러분 강의 꼭 보셔야 돼요. 예, 그걸 알아야만 독해 1부분에 그만큼 여유가 생기는 거거든요. 자, 독해 1부분은 지금까지 우리가 배워온 중국어의 집결체, 예, 무언가 하나의 엑기스라고 할 수 있죠. 어법, 예, 중요한 어휘, 어순이 이 일부분에 전부 다 엑기스로 모여 있습니다. 근데 이걸 포기한다고요? 예, 절대로 포기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HSK는 뭐다? 상대평가입니다. 선생님 독해 50문제인데 한 문제 2점 아닌가요? 아닙니다. 예, 제가 아는 학생 지난번에 독해 77점 나왔던데요. 50문제인데 한 문제 2점이면 어떻게 77점이 나올 수가 있죠, 홀수로. 불가능하죠. HSK는요, 상대평가가 적용이 돼요. 특히 많은 학생들이 틀린 독해 일부분, 많은 학생들이 포기하는 독해 일부분, 이게 20점이 아니라 30점이 될 수도 있고 혹은 그 이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걸 우리가 왜 포기하나요? 절대로 포기해서도 안 되고 포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아시겠죠? 6급까지 와서 왜 어법을 포기하란 말입니까? 이건 자존심 다 버리란 말과 똑같은데요. 절대로 포기하시면 안 되고 일부분도 문제 푸는 요령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제가 녹화하게 될 6급 제1부분 독해 강의, 예, 이 부분을 좀 참고해서 이대로 풀면 되는구나, 출제자가 그냥 냈는 줄 알았는데 출제자의 포인트라는 게 따로 있구나 하는 걸 여러분들 알고 접근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 무작정 문제를 푸는 것만큼 좀 비경제적인 방법도 없거든요. 자, 둘째, 6급까지 왔으면 이제 단어도 좀 수준 있게 사용을 하자. 예? 6급까지 왔는데 언제까지 뭐 하오, 언제까지 메이관시, 언제까지 시에시에 이런 표현만 쓰실 건가요? 여러분 전부 HSK 1, 2급 단어인데 6급까지 오셨습니다. 언제 어디서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수준 있는 표현이 이제 6급 어휘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여러분. 날씨가 많이 쌀쌀해지고 있죠? 예, 날씨가 춥다. 6급반 여러분 어떻게 표현하고 계신가요? 아직도 天气很冷老师我觉得天气越来越冷 今天的天气比昨天冷 아직도 이런 2, 3급 수준의 표현을 쓰고 계신가요? 6급반 여러분. 6급 어휘 가지고 어떤 표현이 가능하죠? 예를 들어서 뭐 한반도는 시베리아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전국이 영하권에 머물겠으며 곳에 따라 특히 폭설이 내리는 지역이 있을 수도 있으니 이런 것들 전부 6급 표현으로 가능합니다, 여러분. 물론 기상캐스터가 되란 말은 아닌데 그만큼 6급 수준으로는 내가 못하는 표현이 거의 없을 정도로 모든 표현이 가능해지거든요. 그래서 6급 자격증은 덤으로 없고요. 우리 6급을 통해서 중국어를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키시면 더 좋겠죠. 자, 셋째, 선생님 제가 단어가 약해서요. 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은데 문제를 풀다 보면은 6급 어휘 밖에 있는 단어도 나와요. 6급 어휘는 여러분 5,000개가 아닙니다. 5,000개 플러스 알파입니다. 이 알파가 몇 개가 될지는 사람들은 아무도 모르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를 풀다 보면 당연히 어려운 단어 나오겠죠. 5,000개를 내가 달달달달 외웠다. 시험 때 모르는 단어 과연 안 나올까요? 아닙니다. 무조건 나옵니다. 그런데 그거를 해석하려고 집착을 하고 있는 거야. 사자성어 모른다, 이 속담도 모른다, 이 단어도 모른다. 물론 맞는 말인데 여러분 이거 시험 채점하시는 분들은 내 하소연 다 들어줄 여유가 없어요. 단어가 약하다? 상관없습니다. 문제 푸는 기본 구조, 6급에서 기본적으로 다루는 어휘, 이 부분에만 좀 중점적으로 보시면 합격은 무난히 하실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6급 장문인데요. 자, 우리 4급 같은 경우는 사진이 하나 나오고 단어도 친절하게 하나 주어진 데다가 한 문장만 적으라고 그러죠. 여러분 그거 기억나시나요? 예전에 한 여자가 탁구공 들고 막 째려보면서 다 헌시환 다 핑팡치고 4급 수준은 딱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자, 5급은 어떻게 나오던가요? 5급은 사진 하나만 주어지죠. 또는 단어 5개가 주어지죠. 그리고 그걸 통해서 80자만 적으면 되는 거였습니다. 이제 6급은요. 400자를 적어야 됩니다. 그래서 6급 장문은 평소에 연습해두지 않으시면 그날 시험 때 어떻게 되겠지, 진짜 어떻게 되는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조건 평소에 연습을 하셔야 되는데 10분 만에 어떻게 1000자가 넘는 내용을 다 외웁니까? 이건 불가능합니다.
이게 가능하다면 여러분들 국가정보원으로 가셔야 돼요. HSK 6급 시험을 칠 필요도 칠 이유도 없습니다. 이게 된다면 모국어도 어려운데 하물며 외국어를요. 그죠? 예, 때로는 중국의 역사에 관한 내용이 장문에 나오기도 하는데 그걸 10분 만에 우리가 어떻게 다 외우나요? 불가능하겠죠. 자, 둘째. 첫인상은 정말 중요하다. 여기서 말하는 첫인상이라는 것은 장문의 제목을 어떻게 잡느냐를 말하는 겁니다. 물론 선생님 내용 400자 적기도 어려운데 언제 제목을 참신한 제목을 떠올리고 있습니까? 라고 고민하시는 분들 상관없습니다. 예. 자, 독해 1부분, 2부분 같은 거 풀다 보면 사자성어가 많이 나오죠. 그걸 꾸준히 정리해 두셨다가 여러분 HSK 6급에서 성어는 자존심입니다. 1, 2, 3, 4, 5급과 6급의 결정적인 차이는 성어 구사 능력이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럼 내가 내용을 읽고 이 성어와 조금 내용이 일맥상통하는 것 같다, 주제가. 그러면 그 성어를 제목으로 딱 잡아버리면 가장 좋습니다. 물론 이건 연습이 필요하겠죠. 근데 이게 조금 잘 안 될 경우에는 조금 평범한 제목이라도 상관이 없으니까 가능한 한 제목은 참신하게 적는 연습을 하자는 겁니다. 그 다음에 중국에 관한 배경 지식은 수시로 쌓아둬야 한다. 한 가지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중국의 역사에 관한 내용 중에 HSK 시험에 나온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이 판구라는 사람이 이 세상을 만든 것부터 해가지고요. 예, 뭐 중국의 따위라는 사람이 치수 사업을 하는 거, 예, 그 다음에 진시황 관련된 이야기, 삼국지에 관련된 이야기, 그 다음 당나라 시대 때 이야기, 중국의 4대 발명 이야기, 강태공 이야기 안 나온 게 없습니다, 시험에. 그래서 중국을 들었다 놨다 했던 인물들 또는 중국의 역사에 한 획을 그었던 사건들, 이런 것들은 우리 평소에 배경 지식으로 조금 쌓아두셔도 좋겠습니다. 자, 장문 같은 경우는요, 6급은 1000자 이상 되는 글을 읽고요, 400자로 요약을 하는 내용인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10분 만에 이걸 다 외우는 건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죠? 예, 물론 제가 6급 장문 강의를 따로 해서 영상을 보여드리긴 하겠습니다만은 오늘 첫 번째로 기억하실 건 뭐냐면 10분 만에 내용을 다 기억하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걸 읽고 평소에 어떻게 연습을 하시면 좋냐면요, 내가 방금 읽은 내용을 옆 사람에게 간략하게 소개를 해주어 버리는 겁니다. 1000자 넘는 내용을 400자로 요약하라는 것은 내가 읽은 내용을 약 3분의 1 정도 크기로 요약을 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짧은 지문도 좋고 긴 지문도 좋아요. 풀었던 문제는 내가 눈으로만 한번 쑥 읽어보고 이걸 다시 3분의 1 정도로 요약 한번 해보고, 예, 작은 습관부터 들여나가시다 보면은 6급 장문 더 이상 트라우마라는 건 생기지 않으실 겁니다. 자, 오늘 6급 시험에 대해서 간략하게 오리엔테이션 삼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물론 더 많은 부분을 소개해드리지 못하는 부분은 좀 아쉽긴 해도 그런 부분은 우리 세밀한 강의 6급 듣기 독해 장문 부분 강의를 조금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세한 부분은 언제든지 24시간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친절하게 또 상담도 해드리고 또 공부를 어떻게 하라 방향도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6급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 좀 쉽게 술술술술 다들 잘 풀리시기를 바라고요. 좋은 결과 있으시길